이제 다 왔잖아요, 지금. 네. 다 왔습니다, 지금. 다 이게 지금 오늘 11일 차, 11일, 1일 차? 네, 예. 11일 차.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사실 네. 이제 블로그를 이제 요즘 하면 이제 올리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죠? 뭐, 그, 교수님 보니까 막 이제 안 찍다가도 남은 거 가지고 어제 찍어가 올렸더라고요, 김밥 그거. 아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곁다사. 그 정도로 어. 이제, 이제 예. 올려야 할 그렇죠. 사람이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올리고 싶어도 어떻게 올려야 될지를 몰라서 헤맸다 그러면 지금은 올리는 맞습니다. 거에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렇게 올리다 보면 이제 생깁니다. 조금 더 잘 올리고 싶고,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올리고 싶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나 위주로 보통 이제 하다가 좀 지나면 나 위주는 또 그렇게 재미가 없거든요. 이제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쪽으로 이제 올리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알다가 그 다음은 모르는 사람도 알게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점점 이제 바뀝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나라도 이제 잘 알아봐야 되니까 나 위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하지 않습니다. 그 맛집의 기준이 이제 아까 했듯이 이런 거죠. 내가 저도 뭐 이게 뭐 여기저기 갔지만 지금 가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보통 뭐 이제 우리가 장소 이 근처에도 늘 먹던 데 먹지 잘 기억이 안 나서도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방문을 했을 때 내가 나한테 나만 보겠다 이러면은 그냥 비공개 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음. 먹어봐도 이 집은 다른 사람도 먹으면 참 좋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집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그 가게를 그냥 내 양심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가게가. 그런 집 있거든요. 이게 허름하지만 이 집은 맛은 정말 있어. 이런 집. 그리고 이 집은 할머니, 저희가 이제 지내 살았을 때 그 집이 한 30년, 20년 넘은 집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하세요. 칼국수 집인데 이게 사골국수로 칼국수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여기 창원으로 나와서 사니까 안 가는데 거기 있을 때 그 집을 먹으러 가면 그때 블로그를 했었으면 제가 찍어서 올렸겠죠. 그죠? 여기 집은 알려주고 싶은 집인잖아. 오래되고 이게 되게 음식이 사골로 해서 양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맛을 계속 유지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집 있잖아요. 갔는데 굉장히 뭐 별로 위치도 그렇고 집 분위기도 그렇고 다 아닌데 맛은 상당히 괜찮고 그 정직하고 왜 그 주인분들이 이런 집을 이제 알려주고 싶은 집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집을 포스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글을 좀 쓰셔야 돼요. 이게 이 집에 내가 이제 간 이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 집을 가게 됐는지, 왜 이 집이 맛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거죠. 적어줘서 이제 뭐 겉만 보거나 이제 뭐 그 외관만 보고는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어필을 해주고 그렇지만 내가 먹어본 집에서는 이런 점이 참 좋았다. 이제 그 집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양념이 안 들어가서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그냥 사골 육수에다가 그냥 딱 이제 깔끔하게 칼국수만 들었고 그게 이제 양념장만 조금씩 넣어서 먹는 건데 되게 깔끔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미료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서 되게 이제 깔끔해서 좋아서 먹다 보면 그냥 되게 많은데 양이 많은데 들어가는 거죠. 짜장면하고 딱 두 가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어필을 하면서 이렇게 좀 포스팅을 해주면 그죠? 나도 좋고 이제 그거 보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좋겠죠.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이제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포스팅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맛집에 대한 우리는 맛집은 정보 공유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만 우리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다 그 횟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 맛집을 갔는데 제가 맛집을 이제 가보니까 이제 낚인 거, 뭐, 낚였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그냥 어 회가 너무 횟집에 회 먹으러 가잖아요. 횟집에는. 근데 이제 찌개나 씹어 먹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찍긴 찍었어요, 제가. 이제 찍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장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제1횟집 다녀왔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제가 물론 기대도 안 한 것도 있어요. 그 집에 기대도 안 한 것도 있는데 그 집에 갔을 때
만약에 이제 포스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막 밖에서도 찍고, 그죠? 이제 먹고 나와서도 찍으면 되거든요. 이 집이 맛있었으면 밖에 나와서도 찍고, 근처도 찍고, 막 했을 건데, 일단 어찌할지 모르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나온 것만 위주로 찍은 거예요, 먼저. 그래서 괜찮으면 추가로 더 찍을 거고, 안 괜찮으면 이제 찍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맛집을 가서 내가 이제 어떤 이제 블로그나 소개를 받아가지고 간 집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포스팅을 막 잘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집이. 맛있지 않은 한은. 맛있으면 내가 소개를 해주지만, 맛있지 않으면 굳이 뭐, 나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전문으로 하는 맛집 포스팅 하는 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먹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게 싱싱해 나오죠. 10,000원 추가하니까 이게 해산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혹시 뭐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초밥을 이렇게 줬는데 초밥도 뭐죠? 되게 밥이 많고 이게 좀 이렇게 별로 맛이 없는 회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느낌이었고 친구는 이제 서울에서 안 오니까 이제 뭐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막 땡기고 하진 않더라고요. 회도 되게 둔탁하게 썰린 거예요. 근데 이 회가 식감이 그렇게 싱싱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싱싱한 건 쫄깃쫄깃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물컹물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제 별로 안 땡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데 맛들은 이제 별론 거죠, 전부 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안 찍었어요, 전혀. 포스팅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또 이제 잘못 포스팅을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없다 해가지고 저는 진짜 이것만 먹었어요. 그 해산물 해산물만 먹고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손이 별로 안 가더라고요. 그 친구가 왜 안 먹냐고 다이어트 하냐고 해서 많이 먹었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초밥 먹고 이제 별로 뭐 먹을 게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도 또 친구가 강의가 있어가지고 딱 1시까지 강의를 가야 되는 바람에 이제 또 다 먹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맛집 포스팅을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집 가서 진짜 맛있는 거예요. 친구랑 갔는데. 그럼 어떻게 됐냐 이제 이렇게 이 집을 물론 홍보도 해주면 좋지만 이게 저처럼 이제 맛집을 찾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처럼 해안도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맨 앞에다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보를 찾는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검색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아까 네이버에서 마산, 하포구, 해안도로 맛집 저처럼 이렇게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근처에 있는 맛집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내 블로그 지수가 괜찮으면 상위에 뜰 겁니다. 그럼 그거 보고 최근 거를 보고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는 비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집을 막 홍보해 줄 이유도 없으니까 이제 안 찍는 거죠. 그리고 그 집 맛이 있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게 보면 이 블로그 지수가 괜찮다 보니까 이게 19년 동안도 나온 거죠, 이렇게. 사랑도 횟집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런 거 날짜가 지나니까 잘 신빙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삼계탕 집이 나왔고, 저는 횟집을 가려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본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갔더니, 여기도 제일횟집이죠. 아까 봤던 것처럼 제일횟집을 이렇게 포스팅 했더라고요. 이 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가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이 집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포스팅이. 전부 다. 포스팅이 뭐 굉장히 많이 찍었죠. 근데 이제 광고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죠. 이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매운탕도 있고 근데 대신에 이제 뭐죠? 정보는 풍부하잖아요. 이제 보여주는 정보는 우리가 어딘가를 가려고 했는데 뭔가 밥을 먹긴 먹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딱 그랬어요. 친구가 왔는데 저도 이 동네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친구도 이 근처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는 데가 없으니까 제가 검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검색을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레뷰를 통해 본 업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그럼 이제 이 레뷰라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자기 걸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돈 받으면서 포스팅을 해줘요. 이렇게. 근데 맛집을 잘하면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이제 돈을 받으면서 포스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보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니까 우리 뭐 다른 것도 광고 보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맛집에 이렇게 내가 분명하게 알려야겠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맛집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제일집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다른 데는 날짜가 너무 과거여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안 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위주로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가 봐요. 홍보를. 그래서 이제 갔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마음 급하고, 그날 아침에 연락이 와가지고, 점심 먹자고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제가 가는 바람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 맛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줘야 되니까, 위치랑, 네, 맛집 이름, 지역명, 음식명,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어요. 마산, 하포구, 해안도로,
제1횟집 이렇게 정확하게 그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지역에 회가 먹고 싶은지, 그죠? 뭐, 뭐, 콩나물국밥이 먹고 싶은지 다 다를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걸 이제 분명하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서 위치,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좀 보여주면 더 좋죠. 내가 이제 주차 공간 충분한지, 뭐, 그리고 이제 맛은 어떤지, 순서는 어떻게 음식이 나오는지, 뭐, 이거를 순서대로 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다 찍고, 자세히, 가까이서도 찍고, 멀리서도 찍고, 이렇게 이제 사진들을 찍는 거예요. 이제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멀리서도 찍고 가까이서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을 찍으셔야 돼요. 가까이, 멀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분 부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찍다 보면 오는데 이제 갑자기 찍으려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이나 음식에 관한 거는 다양한 각도로 찍어야 되거든요. 찍어서 이제 먹는 순간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구석구석 테이블 앉는 데까지 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옆방에 사람은 있는지 이런 분위기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영상을 돌리거든요. 그럼 소리도 들리고 분위기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찍어 담아주면 되게 생생하죠. 그러면 그 정보가 생생하고 사실적이면 이제 이 블로그에서 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 사람은 되게 성실하고 이게 정보를 신선하게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점수를 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내 블로그가 점수를 잘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준다는 거는 내가 블로그에, 물론 네이버가 가입을 하면 다 블로그를 줍니다. 그죠? 자기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첩을 하나씩 다 받았는데, 그거를 그냥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일기장으로 쓰는 사람.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어떤 계획표를 적고 스케줄로 쓰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 보여주게끔 해서 자랑하면서 다니는 그런 노트처럼 쓰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뭐 이렇게 똑같은 걸 받았는데 그게 이제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소하게 일기만 쓰고 소소하게 내가 그냥 아는 것만 쓰면 아무리 많이 써도 막 이렇게 막 유명해지거나 수입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배움도 적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노출도 하고 알려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보가 오고 가고 섞이는 거예요. 내 것도 저 사람이 보고 나도 저 사람 걸 보게 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가 새로운 정보를 내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또 그 사람한테 정보를 주게 되고. 그래서 21세기 지금 4차 산업 시대는 정보 공유 시대예요. 내 정보를 다 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정보는 가져가고, 나도 또 그 사람이 준 정보를 가져가고 해서 이게 막 정보가 섞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줘도 수익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부분에. 블로그라는 거는 이제 어찌됐든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맛집은 특히 이제 맛집이 많이 뜨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맛집을 가면 그게 뜹니다. 블로그에 가면 맛집이라고 치면 맛집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맛집만. 맛집만 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한테도 득이 되지만 그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 블로그를 만드는 거예요. 이지만 4천 명이 넘네요. 들어오시는 분이. 그죠? 엄청나죠? 근데 이 사람 보면 이제 지식 활동 돼가지고 이런 걸 하네요. 보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한국 맛집인 한국의 맛집을 다 하나 봐요. 이제 이 사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 제뉴얼이 다이어리. 네, 이제 1월부터 지금 이제 쭉, 이 사람은 이제 어디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이제 포스팅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를 보면 우리가 그렇죠.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들죠. 굉장히 상세하게 정보를 주면. 그래서 정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주변에 이런 사진 같은 거 잘 주면, 난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맛집도 그런 거거든요. 저 집에 한번 먹으러 가봐야겠다. 드는 거죠. 맛집은, 스위트 아트. 딱히 맛집이라고 딱히 하진 않는데 맛집이다. 그죠? 여기 가볼게요. 어, 와, 이 사람 지도에다가 바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자기 간 거를. 네. 여기 보면 이제 둔내변에 인정했던 횡성 한우 맛집도 해놓고
그죠? 재밌게 해놨죠? 단풍 이렇게. 근데 자꾸 하면 이제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퀄리티를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이 사람이 4월 달에 갔네요. 방이동 꽃집 꽃처럼 해서 플라워 용돈 박스로 어버이날 선물. 선물을 했네요. 어버이날. 이렇게. 이거 맛집은 아니고, 이거 이제 꽃집을 이렇게 홍보해 놨네요. 이 사람이. 다양하게 이 사람이 어떤 거를 홍보를 거의 이런 식으로. 여보세요. 해당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제품을 지원받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받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상업 블로그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4천 명씩이 나오니까. 또 볼까요? 맛집은 이런 거다. 그죠? 맛집. 곱창 맛집. 언제 갔죠? 14년에 갔다 그죠? 5월 달에. 전국 곱창. 이렇게. 네. 가격 나와주고. 근데 이제 맛집은 최근 순으로 나오죠. 그럼 이제 처음에 여기로 곱창을 쳤는데 여기 어디냐? 공주에 있는 거잖아요. 공주, 원조,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검색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검색을 또 하는 거죠. 근데 그 집이 또 존재하고 다른 블로그에 또 포스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확 생기죠. 그럼 이제 가보고 싶죠. 곱창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떠냐면 정보를 내가 준다고 해서 내가 자세하게 정보를 준다 해서 그걸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면 이 사람 돈 받고 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신빙성 있게 안 보고 그 조회를 몇 번 해요. 그 집을. 그 집을 검색을 몇 번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 괜찮다고 말을 한 거를 사다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워낙 정보가 굉장히 많이 지금은 나와 있는 상황이라 한 사람만 가지고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대는 공유를 해서 그 공유가 인정받으면 내 것도 가치가 올라가요. 근데 나는 좋아서 막 내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이제 그 인정을 잘 못 받아요. 근데 약간 여론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맛집을 올릴 때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막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나도 이해되고 타인도 이해되듯이 올리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집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되게 생생하죠. 사실 되게 잘 찍었다 그죠?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사진 찍는 기술도 좀 느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연하고 여기 되게 생생하죠? 이게 사진 기술을 넣은 거예요. 이거는 되게 그죠? 되게 이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찍었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네, 이건 기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대한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분은 그냥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맛집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이때는 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거의 맛집 들어오면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맛집도 안 걸어놨잖아요. 이걸로 걸어놨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블로그를 잘 하시는 분인 거죠. 영덕대게도 이렇게 갔다 왔네요. 이건 5월 달에 갔다 왔네요. 최근에. 착한 대게. 착한 대게? 들어본 것 같은데. 응. 네. 이렇게 착한 가격? 착한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랬습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대게가 얼마인지는 안 나온다. 이 보통 시세로 하잖아. 그죠? 시가로 하죠. 시가라서 안 나와요. 그죠? 시가라서 안 나옵니다. 뭐 어마어마하다. 그죠? 코스다. 코스. 그죠? 와, 어마어마한데요? 코스가? 이거 뭐 이렇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거 제공해줬다. 이 집에서. 그죠? 이렇게 딱 지금 한상 해가지고 코스로 제공하지 않고서야. 네. 네. 제공하면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죠. 그죠? 광고해야 되니까. 음. 집어먹기 딱 좋더라고요. 음. 이렇게. 그래서 진짜 맛집으로 이제 이래가지고, 그쵸? 노년에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맛집 포스팅하고 돈 벌면 좋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이제 이거 포스팅도 해주고.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네. 맛집은 어차피 내가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게 공짜예요. 제공받거든요. 공짜고 그걸 포스팅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맛이 없으면 좀 곤란하겠죠. 네. 맛있어야지. 이렇게 해줄 맛이 나잖아. 와, 엄청나다. 그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얼해야 되니까 내가 직접 먹는 것도 막 찍고 막 그래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다. 그죠? 또 이런 보고 간다고요. 이게 광고지만 요즘은 광고를 그러니까 TV 광고나 전단지 광고나 이런 거보다 블로그에 이렇게 사진 광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 많이들 합니다. 음식점들 블로그 광고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맛집 광고가 그래서 더 대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 아시는 분은 이제 맛집 포스팅을 해주는데 못 먹는 거예요. 음식이 나오면 계속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음식 나오면 바로 먹어야 되잖아, 따뜻하게. 근데 이건 이제 여기 가서 찍어야 되고 이거 들어서 찍어야 되고 또 계속 사진을 찍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남자친구가 밥 좀 먹자.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겠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공짜인데 되게 불만을 그 표시했다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먹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맛집은 이거 보세요. 해당 업체로부터 제품을 지원받아 작성했죠. 근데 이 아까 그 푸짐한 거를 공짜로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포스팅 하나 해주고 괜찮죠? 네. 이거 그렇게 해서 먹고 이제 댓글도 안 달게 해놨죠. 그냥 이것만 하겠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4천 명이 와서 보는데 당연하겠죠. 뭐 갈 일 있으면 가겠죠. 이렇게 보고. 이런 겁니다. 맛집 포스팅이 그래서 맛집 포스팅이 유명하고요. 맛집을 연습 삼아서 많이 하면 좋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광고받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 먹방도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생활 일반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집만 살아남을 거예요. 맛이 없는 집은 이제 안 갑니다, 사람들이. 맛있어야 갑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비자들이 다 알아요, 정보를. 위치, 뭐 언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어떻는지. 이거 뭐 지역 화폐도 다 되고 보니까. 지역 화폐,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뭐 지금 다 되네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뭐 가상화폐도 다 되겠죠.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정보를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먹으러만 갔는데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아, 이 집은 카드도 돼, 뭐 가상화폐도 돼, 뭐 어떻게 돼 이런 거 다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점점 이 포스팅을 하다 보면 그럼 정보를 내가 많이 알게 되죠. 그냥 먹으러 가는 거와 다르죠. 좀 신기하다 그죠? 신시 신시도 솜났대네요.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고 커피 머신. 그래서 맛집 신기하다 그죠? 맛집. 그러니까 이쁘잖아 그죠? 이렇게 아이가 팔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맛집 포스팅을 어떤 내가 놀러를 가잖아요. 맛집 포스팅을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찍어줘서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포스팅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 돈을 냈다 이런 말은 자기가 돈을 내고 먹었나 봐요. 그런 말은 없다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해야 이게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겠죠. 포스팅. 그리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포스팅 하려면 아까 레뷰라는 이렇게 포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하면 내가 그거를 그 집에 가서 요즘 서비스 되게 많거든요. 뭐 마사지 해주는데 뭐 맛집 이런 데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럼 가서 신청해서 걸리면 먹어주고 사진 찍어서 포스팅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걸 받고 제공받고 포스팅하는 겁니다. 글을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맛집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2일 전, 24시간 전, 5일 전, 어제 이게 최신 거 위주로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그러면 이렇게 맛집만 보고도 우리가 어디 뭐 먹지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 옆에 안 보고도 이 그림만 보고 이렇게. 근데 그림을 되게 잘 찍어야 됩니다. 그 집의 메인에 해당되는 그림을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게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고기를 들고 찍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고기들을 이렇게 이쁘게 찍어줘야 됩니다. 한 상 나오면 한 상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지금 회 나오면 회를 이렇게 이쁘게 찍어주고, 이게 이 집의 메인 메뉴다라는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카메라 각도가 조금씩 다르게 해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게 맛집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여행을 가거나 어디 다른 지역을 갈 때는 맛집 보잖아. 그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 평가 많이 보잖아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는 그 맛집뿐만 아니고 음식도 집에서 사 먹을 때도 댓글 많이 달린 거 사 먹지 않나요? 어떠세요? 밑에, 그죠? 밑에 뭔가가 많이 달려야 되죠. 그 고객들 평가가 있어야 되죠. 음. 네. 근데 신뢰도는 어때요? 그렇게 하고 사 먹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찾을 때는 음, 잘 이렇게 이게 맞나 싶은데 음, 저희 아들이 뭘 할 때는 음, 억수로 그냥 100% 신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뭐 초밥을 시켜 먹거나 음, 이럴 때 그 시켰다고 이제 뭐 이거는 서비스입니다라고 위에
스티커도 붙어져 있고 네. 이러니까 배달하면서도 이런, 그러니까 딱 고객하고 소통 안 해도 어. 스티커로 딱 표시나게 "이건 음. 서비스로 드립니다." 하고 주니까 음. 되게 좋더라고요. 예, 아, 맞죠. 맛도 예 맛있고 그리고 어. 기분도 참 좋고, 예, 이게 아. 사실 또 코로나에 이렇게 막 식당에 못 가고 하면 음음. 좀 우울하잖아요. 네. 집에서 뭐 맨날 보는 집에서 먹고 이러니까. 네. 이렇게 시켜 먹는 자체가 좀 나가서 먹는 게 또 외식다운 외식인데 음. 또 그렇게 배달할 때 조금 그럴 때는 참 좋더라고요. 이런 어. 서비스가 딱 오니까. 예, 예예. "이건 서비스입니다." 하고 딱 오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되게 그게 참 기분 좋아서 '아, 집에서 맞아. 시켜 먹어도 어. 이런 점이 좋네.' 하고 그쵸.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거의 예. 기준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요? 어떤 예. 기준? 그 예. 약간 그 음식을 그 집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그 기준. 그러면 그 맛 평가가 높은 집, 맞죠? 별이 막 높고 예 음. 높은 집, 그리고 댓글이 그러니까는 거의 뭐 적게 달리는 거는 아마 그게 상업성이다. 그래, 음. 제 생각에는 음. 상업성인데 그게 뭐 100개 뭐 200개 개수가 많을수록 그거는 상업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떤 음음. 개인의 그 리뷰를 다른 거기 때문에. 음음음음. 그래서 리뷰 그 다른 이 저기 뭐야 이 다른 횟수가 많을수록, 음음. 그러니까 뭐 1,000개 뭐 이래 달린 데도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면 거의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이 블로거들이 활동해서 되는 음.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맞아요. 맞 거기서 그 기준으로 맞아요. 예 저는 예 맛집 시키고 예 그렇게 합니다. 맞죠. 네. 네. 교수님도 그렇게 시켜 보셨어요? 저는 제가 직접은 그렇게는 한 번도 안 시켜 봤어요. 좀 아, 딸내미한테 시키는 거는 하고요. 확실히 애들이 잘하죠, 다. 네. 뭐 그런 하여튼 서비스 오면 찍어 갖고 리뷰 달아 주고 하면 서비스가 하나씩 더 추가되기도 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그렇구나. 맞아요. 이게 지금 세대가 저도 제가 그걸 안 시켰어요. 저희 남편이 다닐 때. 그거 인제 하던 사람들은 익숙해 가지고 그거를 잘합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은 불편해요. 지금 블로그 배워서 올리는 것처럼 모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뭐 배달 음식 시키면 어디를 들어가야 돼? 뭐 시켜야 돼? 막 이렇게 헤매는 거죠. 근데 늘 하던 사람은 앱 눌러 가지고 쭉 보고 쭉 댓글 다는 거 평가 한번 보고 '이 집 괜찮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래서 사실은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거를 내가 우리 블로그에 많이 자르 내가 어떤 광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책을 계속 올리잖아요. 책을 계속 올리니까 나는 못 봤는데 메일에 보니까 자기 책 소개해 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음. 책 봤더니 저랑 독서법이고 비슷해서 제가 한다고 이제 지나서 얘기를 했는데 "할 수 있는데 혹시 뭐 책 줄 수 있냐."니까 준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제가 맛집이었으면 맛집을 받았겠죠 많이.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독서나 교육 쪽으로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포스팅을 만약에 해 줘도 이제 그런 쪽으로만 해줄 거거든요. 이제 받아서 해 주더라도 어차피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먹으러 많이 가고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을 다 먹고 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막 어렵거나 막 복잡하면 안 하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되게 즐기면서 하는 거죠. 사진 많이 찍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요즘 대세는 또 뭐냐면 노인들이 60대 쯤 60대 50대 이상 60대 분들이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정보 공유가. 그러니까 인제 음. 이거를 지금 두 분도 배우셨지만 뭐 어찌어찌해서 막 된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분들에 비하면 훨씬 지금 능력이 있게 돼 버린 거죠. 이미 강을 건너 버린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강을 못 건너시는 거고. 근데 그런 강을 못 건너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20대 30대 뭐 40대 초반까지는 사실 너무 쉽거든요. 늘 이제 핸드폰이 생활화돼 있고 거의 먹고 찍고 주고 뭐 올리고 이거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당연하다는 사람이 가르쳐를 주려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냥 하는데 이분은 그냥이 처음부터 안 되니까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어떠냐면 쪼끔 젊은 사람이 배워서 그 나이 든 사람을 가르쳐 준다더라고요.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대 분들이 그걸 배워서 뭐 60대 분을 가르쳐 준다든지 60 대가 배워서 70 대를 가르쳐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게 지금 인기랍니다. 모든 정보가 다.
그러니까 블로그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끼리는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마케팅으로 많이 이렇게 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지. 이거 올리고 막 여기 꾸미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든 한 개씩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고도 싶고 기능도 알고 싶죠. 근데 막 해보니까 막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할 게. 늘 하는 사람은 그냥 별거 아닌데 안 하는 사람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길게 장기로 가다가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해보고 실습해보고 이제 느낌 얘기해보고 이렇게 해서 배워가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70 76인가? 8인가?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근데 그 배움 가르쳐 주는 데 가가지고 이제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화상도 하시고 이제 뭐 그 무료로 교육해주면서 공짜로 이제 돈도 주면 거기 가서 이제 무인데 가서 물건 사고 이런 걸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잘하니까 좀 이제 리더를 시켜주시나 봐요. 잘한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분 중에는 좀 이제 빨리빨리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서 내가 가르치는 거 하면 되겠다. 막 이제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나는 못한다. 막 말은 그러시는데 벌써 모델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다들 막 하고는 싶은데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대세거든요. 안 할 수는 없어요. 많이 하니까. 핸드폰이랑 이제 컴퓨터를 누구나 다 하는데 하고는 싶은데 왜 망설여지는 분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잘 배우셨다가 맛집 포스팅이 정말 좋거든요. 맛집 포스팅은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타인이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맛집을 많이 간다든지. 그러니까 미숙님은 여행을 많이 가서 여행을 많이 찍지만 여행 많이 안 가지만 맛집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오늘도 이 집을 갔다가 내일은 저 집을 갔다가 막 그러면서 맛 평가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하고 싶거든요. 근데 블로그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기억에만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르쳐 줘 보세요.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배우셨다가 주변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세요. 자, 오늘 이제 두 분들 거 봐드릴게요. 자, 일단 수아님 거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그때 여기 엄마 꽃밭까지 봤잖아, 그죠? 그래서 5개를 올리셨더라고요. 29일 날 고추나무와 친구들. 네, 이거 친구들 왔어요. 새로 온 거예요. 옆집 언니 호출을 또 옆집 언니 호출이 또 있어서 또 가져왔네요. 알로에하고 수경으로 간. 이렇게 좋네요. 옆집에서 언니가 자꾸 이제 식물을 줘가지고 네 아,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면 보니까 어, 어, 그, 네 이제 완전 일상이죠. 완전 일상을 그죠? 나만의 생활에다가 넣으셨죠, 그죠? 완전 일상을. 이제 감정 표현하시는 게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그죠? 교수님은. 네. 네. 아직까지 뭐 적고 올리는 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감정들에 대한 건 별로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얘네들 음, 뭐 감정은 안 드세요? 친구들 뭐 감정은 안 들어요? 어떤데요, 기분이? 이거요. 재밌었어요. 뭐 하여튼 뭐 하나가 생기더니만 응, 뭐 우연찮게 또 받아와가지고 또 진열하니까 응, 재밌고 우스웠어요. 이러자고 즐겁다. 한 거는 아닌데 어떻게 응, 일이 이렇게 돼버린 사태가 응, 돼버려가지고 네, 네.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우거든요, 사실. 네. 그 유명합니다, 똥손으로. 그래갖고 주면 죽이고 이랬는데 지금 이게 대단히 오래 큰 고추나무예요. 지금 며칠째 어, 버티고 있고 지금 네. 제법 이만큼 컸거든요. 네, 고추가 그죠? 예, 어, 그래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제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다 적으시면 참 좋은데. 그치? 내가 그 재밌잖아요. 그렇네. 난 진짜 똥손인데 나는 키우는 거 정말 똥손이고 그러니까. 젬병인데 근데 지금 이런 경우 처음이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게 재밌죠? 이런 경우 아, 처음이다가 고추가 지금 이만큼 자랐다. 나한테 이런 일은 역사상 처음이다.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아, 자꾸 적다 보면 이제 네네.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식물들이 응. 블로그에 나오고 싶어서 잘 크나 봐요. 사명을 이 받고 이렇게 막 블로그 타려고. 저번에 뭔가 이렇게 지금, 어, 제가 블로그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이래. 그러니까 예, 저번에 예. 한번 나오더니 얘가 이제 맛을 봤나 어, 봐요. 네, 어. 계속 찍어주고 예, 그러니까 예. 좀 이제 굳건하게 신났어, 잘 살아야 애도. 된다.
친구들까지 다 와가지고. 알아. 이제. 얘들도 다 알아. 응, 응.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식물을 키워보니까 제가 센터에서 이제 음악도 털어주고 햇볕도 잘 나고 막 아 이쁘다 이렇게 해주니까 얘네들이 진짜 잘 자라서요.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잘 자라니까. 그럼 맨날 가지치겠어요. 진짜 너무 잘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든 정말 식물이든 동물이든 막 가서 계속 좋다 하면 좀 그렇게 되나 봐요. 이게 식물도 계속 막 사진도 찍어주고 가서 막 이쁘다 해주고 막 신기하다 하면 관심 가져준지 알아요. 얘도. 그게 더 잘 자라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이제 그런 거죠. 일상은 이렇게 단조롭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웃기게 쓰면 좀 재밌겠죠. 웃기게 쓰면 재밌습니다. 꽃이 생각보다 많이 자랐다 이러면서 이런 걸 적어주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봐도 진짜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맛있는 간식 이거 되게 맛있는 간식 뭐냐고 좀 제목이 항상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는 그죠. 맛있는 간식이라기보다 키워드는 치즈 타르트와 애플 타르트죠, 그죠? 티라미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치즈 타르트, 애플 타르트, 티라미슈. 오늘 먹은 맛있는 간식. 뭐 이렇게 하면 좀 좋겠죠, 그죠? 이렇게 쭉 그 키워드들을 나열해주면 그죠. 또 누가 다른 사람이 관련되면 올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짜 맛있는 걸 먹었네요. 네, 딸이 네 엄마가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딸기도 좋아하시고 이제 점점점 하면서 좋아하는 게 많네요. 케이크랑 타르트. 그죠? 그 평가는 안 하신다 그죠?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그 이제 또 이제 뭐 그냥 딸이 사왔는데 근처에 있는 빵집인지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왔는지 뭐 이런 거 이제 정보가 그냥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나 먹어서 좋았다 이거게 끝이거든요. 정보성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단어는 이렇게 들어가긴 한데 자 치즈 타르트와 애플 타르트를 어디에서 사왔는지 그러니까 딸이 왜 사왔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사이즈는 어떻는지 뭐 이런 걸 조금 정보를 주는 거죠. 어차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면 좋으니까 그런 걸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당일 사서 당일 먹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적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하 원칙에 좀 적어주면 좋긴 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먹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기준으로 적어주면 풍성해지겠죠. 일단 뭐 그림이 되게 이쁩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맛집 탐방도 가셨죠. 초읍은 어디예요? 부산에 있는 초읍이네요. 부산에. 그러면 이런 거죠. 시민공원 있는 데입니다. 어? 시민공원 시민? 부근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저는 지금 봐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금 전혀 낯설고 이것도 초읍도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산. 네, 부산 맛집 아니면 부산 초읍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지역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야 전국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블로그는 해외에서도 볼 수 맞다.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마인드가 이게 이제 오픈되어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라도 본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찾아 들어왔을 때 정보성이거든요. 이제 물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는데 제목만 보고도 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걸 봐가지고는 수야가 뭔지도 모르고 대공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짬뽕밖에 없어서 이제 이걸 타고 들어오기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부산 초읍 맛집 하면 부산 초읍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부산에 올려는 사람이 볼 수도 있겠죠. 뭐 이제 이렇게 찾아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 어떤 건지 알겠죠? 제목에 이제 지역명 적어주시고 이제 짬뽕이 먼저 와야 되겠죠. 그 부산 초읍 맛집 짬뽕이죠. 이렇게. 근데 그 짬뽕 중에서도 짬뽕 이름이 들어가면 더 좋죠. 대공원 짬뽕이네요. 이게 이 한판 대공원 이름이. 짬뽕이 수야 대공원 수야 위에 있고 어머 위에 나는 이게 수야시잖아요. 그래서 수야가 그 수야인지 알았어요. 저도 수야인데 저는 수하고 저는 수야입니다. 수야. 맞네요. 맛집 네. 당봤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딱 진짜 부산 초음만 넣어주면 맞죠? 이제 완벽합니다. 진짜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이제 좀 재밌게 하시면 짬뽕 먹으러 왔어요. 이러면 더 좋죠. 짬뽕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붙여주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짜장면이 탕수육이 생각나는 곳입니다. 이 집 맛있나요? 저는 좋아라 해서, 아, 뭐 좀 특별한 게 있나요? 음, 먹어보니까는 애들 때문에 중국집을 몇 군데 갔는데 음, 음, 맛이 괜찮아서 저는, 이렇게 나온다 그죠? 네. 네, 네. 어떠,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하나 날라갔기는 했습니다. 서비스로 준 만두 사진이 날라가 버려. 아니 맛을 평가해 주면 좀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여기 집을 맛집이라고 생각해서 이 집을 가면 다른 집에 비해서 어떻는지에 음, 대해서 그죠? 음, 그걸 적어주면 좋죠. 그러니까 음, 차돌 짬뽕 국물. 아 이게 짬뽕 국물이 차돌이네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짜다 보니까. 차돌도 있고 그냥도 있고 소고기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메뉴에 그렇게 있나 보죠? 네. 차돌 차돌 짬뽕면, 짬뽕. 그냥 해물 짬뽕면. 음, 뭐 차이가 있나요? 소고기가 더 음, 들어가고 말고겠죠. 차돌 그렇죠, 그렇죠. 소고기 가격은 천 원 차돌이라 좀 차이. 비싸네요. 1,000원. 1,000원 차이. 네네. 네. 진짜 짜장면하고 짬뽕이 좀 많이 비싸졌다, 그죠? 맞아요. 7, 8천원씩 한다, 그죠? 아, 옛날에 나는 2,000원대 했는데요. 선생님. 그죠? 그때는 옛날 어떤 거 보니까 500원도 있네, 어, 500원 짜장면. 맞아요. 예. 네.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고 비교도 해주더라고요. 예. 예. 짜장면. 근데 그, 지금도 부전시장 부근 가면 네. 싼 것도 참 많아요. 맛있고 아, 저렴한 칼국수, 거, 그죠? 국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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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예. 뭐 2,500원 이런 것도 있죠. 예. 응, 응. 그런데 맛도 있고. 예. 맞죠? 그런 예. 것도 이제 찍어서 이제 맛집 하는 아, 예. 거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제 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데 자꾸 이제 음. 찍어서 올리다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 좀 더 잘 알겠지만 피드백 못 받아도 본인이 이제 점점점 발달되는 걸 보면 알게 되거든요. 다른 데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알게 되고, 지금 선생님은 열심히 지금 그래도 여러 가지를 해서 볼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예. 네. 예. 상추와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알로에를 하더니 못한다더니 똥손이라 하시더니 지금 금손이 되셨. 똥손이 금손이 돼버려서 지금 옆집 언니가 이번에 상추 5종과 알로에를 줬네요. 옆집 언니 뭐 하는 식물원 하십니까? 옆집 언니가 궁금하려한다 지금 자꾸 옆집 언니가 나와가지고 시골 농장. 어, 농장주. 야, 파파 세트와 미니 삽을 사가 조절 안 돼서 사왔네 그죠? 영양제가 비싸고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키우려고 네. 이제 예. 네, 너무 잘 찍으셨죠 보니까. 예. 예. 음. 이걸 어떻게 찍었어요? 위에서 두 손이 그, 이렇게 저 있는데. 사진은 아들이 찍었으면 찍어라 이래가지고 아. 너무 착한 아들이다. 증거 사진을 남겨야 된다. 블로그 숙제다 이래가지고 멋진 온 식구가 지금 아들입니다. 도원이 됐습니다. 엄마의 블로그 때문에. 너무 가족 찬스. 생생하다 그죠? 되게 네. 리얼하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근감을 네. 주면서 찍으면 이런 게 예. 되니까 네. 아우, 잘 찍었습니다. 아주 잘 찍었네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아쉽다 그죠? 베란다에 갖다 놓고 이제 전시한 사진이 없다 그죠? 이게 다 찍고 나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배치를 또 달리한 게 있어서 이 응, 화분도 아까 고추 옆에 응. 이게 있었는데 지금 자리 배치를 또 따로 다시 했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식물만 딱 찍었으면 되게 풍성해 보일 것 같아, 그죠? 그거 한 컷도 또 하시면 되겠다, 그쵸? 네. 아니, 갑자기 뭐 아무것도 안 된다는 하시는 분이 좀 갑자기 이제 막 고추밭에 상추에다가 막 이제 알로에다가 막, 네. 그래서 담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수아님이 나눠주는 이제 이모 되겠네요. 이제 수아님이 이제 이제 나눠주는. 모종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재미도 있고 또 힘들기도 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막국수 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아시는 막국수 집을 가셔가지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막국수 자랑하려고 지금 찍었습니다. 이거는 나 누가 봐도 막국수 먹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네 직장 분과 우연찮게 점심 먹는데 막국수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인지 왜 먹었는지 아무 점심 때 막국수를 먹은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정보성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림은 막 이렇게 너무 잘 찍어놨어. 또 이제 이런 거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쩌라는 건지 아는데 구석에 보니까 면허 삼천이라고. 네. 대단하십니다, 작가님. 아니요, 이제 아까 알려주셨어요. 저도 봤는데. 어떤 분은 접시에 있는 거, 새겨진 거 있잖아요. 그걸 네. 딱 땡겨가지고 그 집 이름을 알아내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볼라 그러면 어떻게든 보겠죠.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웃긴다, 그죠?
그죠 아, 뭐 다음에는 메뉴도 찍어야 되겠다. 그죠? 맞아. 메뉴판. 예, 가격판 항상 이렇게 가격하고 같이 있는. 네. 예, 가격, 전화번호, 뭐 진짜 줄 웃기. 수 있는 정보를 다 간판.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예. 가게 그 어, 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 이거 찍어갖고 블로그 올려도 돼요? 하면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이 찍으세요, 많이 찍으세요. 이렇게 요즘 분위기가 이게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 거 홍보해 주는 거를 도와라 하니까 이렇게 막 여기도 찍으라고 막 해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찍어도 돼요? 하면 막 찍으라고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맛집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일단 어떤 맛집뿐만 아니고 뭘 사러 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뭐 어떤 가게를 갔다든지 센터를 가면 이제는 막 구석구석 찍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하시는 분들도 그럼으로 인해서 잘해야 되겠죠. 좀 더 이제 신경 쓰고 이제 관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맛집 포스팅이나 어떤 맛집이나 어떤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방문해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 제끼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런 예전에는 이제 뭐 광고성으로만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죠?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찍으셔도 이제 허락 받고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김천 식당까지는 봤죠, 그죠? 이제 제주도에 배 타고 4월 8일 나갔다, 그죠? 4월 8일 날. 예, 요새 네. 여행을 못 다녀가 바쁜 일이 있어갖고 한 달간 못 다니고 왔습니다. 그래서 있던 거 그냥 사진해서 4월 8일이면 그래도 지난달, 그때 지지난달이다, 그죠? 예, 우리 아들하고 그때 같이 갔던데. 제주도에서 예, 갔던 곳에서 거기서 배 타고 그 마라도로 갔다, 그죠? 마라도 갔어요. 네. 네. 마라도 안 가보셨으면 한 가볼만 하더라고요. 우리는 섬에 가는 걸 우리 아저씨 빼고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많이 가도 네. 뺀 거거든요. 네네. 아마 섬에는 싫다 이러면서 막 아, 그랬는데 이번에 갔다 오고 가파도 가자 이랬어요. 아, 가파도도 가자 다음에. 가파도 예, 예. 또 좋다던가요?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제주도에서 또 갈 수 있거든요. 아, 예, 가파도를. 예, 그 다음에는 가파도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네. 병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온 그 공사가 들어가서. 네. 자, 오늘은 맛집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포스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맛집은 이제 완전히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남녀노소 누구를 안 가리고 어쨌든 맛집이라는 곳을 다 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정보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지금 네. 숙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위생님 점검. 병구님 하셨어요? 주소 보내세요, 빨리. 숙제 완료. 숙제 못했는데. 하셨어요? 대신에 사진은 많이 찍어놨어요. 아, 그걸 올리셔야지 이제. 보통 사진 몇 장 정도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준이 뭐 10몇 장, 20장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블로그에 이런 거가 로직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의 기준이 글자도 1800장, 사진도 뭐 20장 이상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조금 그렇게만 올린다고 해서 막 상위 노출됐냐? 그건 아니에요. 조건들이 좀 많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조건 맞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직 초급이니까 이것저것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피드백 네.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시면 조금 더 좋으시겠죠. 네. 네네. 네. 그 강사님이 지난번에 알려주신 거 응. 그거를 제가 스마트폰만 하다 보니까 이걸 응. 남겨두고 응. 컴퓨터로 이거 작업해야지 해놔놓고 못해서 응. 지금 이거 좀 어정쩡합니다. 네. 정말 작가님이 좋은 걸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 예, 폰으로 하는 거는 좀 이 글자 새겨 넣는 거라든지 좀 한계가 있어서 그쵸. 하려고 남겨뒀다가 이게 지금 조금 약간 미완성이에요. 네네. 본인 포즈 거의 본인 독백 사진 위주로 막 올리신 것들 많다, 그죠? 네. 예, 옛날에 그때는 이제 블로그 하기 전이니까 네. 이렇게 배경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서 네. 배경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 주변에. 위주로 찍어야 되지. 그때는 하기 전이니까
작가님한테 수업 음. 받기 전이라서 음. 예, 그게 음. 굉장히 내가 이거 참 너무 미흡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도 배경이나 이런 걸 배경이 좋습니다, 일단. 예, 그게 네. 좀 인물이 많이 들어가서 좀 그래요. 그때는 그러니까 블로그에 이렇게 쓰일 줄 모르고 그냥 이제 일반적이 음. 이렇게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네네. 배경만 찍진 않잖아요, 사실은. 네, 보통 네, 이제 인물이 들어가야 사진 찍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네, 스토리텔링은 네. 그림하고 이 사진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아, 되게 멋진 바닷가에 왔습니다. 멋진 바닷가를 딱 찍어주고 보여주고, 제가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 하나 또 네.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글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면 되게 네. 멋있는 네, 네, 곳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네, 여행에 대한 것들을 자꾸 하시다 보면 안목도 네. 높아지고요. 이제 어딘가를 갔을 때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된다. 뭐 차량 네. 가는 거, 배편, 이제 네. 가는 방법, 이제 예. 이런 것도 다 설명해 주게 돼 있고 여기 와서는 뭐부터 봐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절차들 이런 거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와서 무조건 해봐야 되는 것들 경험해보면 좋은 것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예전에는 내가 그냥 즐기러 갔다 그러면 지금은 가이드 역할에 가까운 거를 하실 맞습니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체험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네. 가서 그냥 즐기기만 해서 예, 있는 거 보고 사진 찍고 오는 거랑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나중에 포스팅하지 해가지고 네. 여기 하나 더 찍고 또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예. 내가 직접 가이드 할 거니까 뭐 설명할 것도 찍고 여기 왔으면 안내판도 찍고 가는 길도 맞습니다. 찍고 다 찍는 거죠. 음식점도 주변에 네. 있으면 찍고 네. 해서 설명을 네. 잘 해주는 거죠. 내가 네. 여기는 이렇게 가고 여기 왔을 네. 때는 이런 걸 꼭 봐야 되고 했더니 너무 좋았다. 내 이제 경험 체험한 것도 적어주고 풍성하죠. 되게 정보가. 그러니까 어떤 걸 알려줄 때는 굉장히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풍성하게. 그러면 이제 나한테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딘가를 탐방하러 갈 때도 그냥 주어지는 대로 보고 그냥 오는 거랑 이거를 보여줘야겠다. 이걸 알려줘야겠다. 그러면 그것도 찍지만 설명문도 다 찍게 돼 있어요. 왜냐면 외우지 못하니까 그거 보고 또 이렇게 입력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고 그거가 계속 축적이 되면 자연스러워지겠죠. 이제 어느 날 정도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는 또 색다른 공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걸 하면서 여행에 대한 어떤 그 맛이 좀 있고요. 맛집은 맛집에 대한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지금은 맛을 평가하게 되고 이 맛을 이 음식을 하는 사람들도 평가하게 되고 뭐 전부 다를 보는 거죠. 태도나 뭐 서비스나 질적인 거나 이런 걸 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성숙됩니다. 블로그에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냥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포스팅을.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 있으니까 이게 명확해지죠. 마라도도 넣어주셨네요. 이렇게 넣어주셨고. 네. 그래서 잘하셨고요. 이제는 뭐 잘하셔서 이제 이거 거제 톳김밥. 지금 이제 이게 블로그가 바뀌어가지고 제목에도 이렇게 이제 글씨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크기도 바꿀 수 있고, 네. 네, 이렇게 이제 색깔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글도 다, 지금 보호가 안 돼 있네요, 지금. 내가 이거 안 해줬나요? 그때 해줬는데. 그쵸, 수아님? 저기 수아님, 용어가 뭐라고 해? 이게 지금 작가님? 보세요. 수아님은 지금 이게 딱딱. 마킹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아. 마킹이 되죠, 지금 이렇게. 이건 포가는 뭐냐면, 거. 예. 딴 사람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지에 네. 가거든요. 이거 네. 어디냐면 지금 병구님하고 네 향미님도 이거 저한테 주셔야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어디 있냐면 자 보호막 설치하는 거요. 개인 보호. 여기 이제 자기 블로그 오셔가지고 네 블로그 오시면 이렇게 이제 관리라는 부분이 있으면 관리에 들어와 보세요. 네. 관리에 들어오시면 여기 네 여기 이 맨 처음에 블로그 정보죠. 네. 근데 여기 밑에 내려오면 스팸 차단 설정이라고 이제 뭐지? 여기 어딨지? 이거네요. 콘텐츠 공유 설정. 사생활 보호 밑에 보이나요? 네.
여기 오시면 이렇게 저처럼 설정돼야 돼요. CCL은 설정 사용되어 있고 허락하지 않음 저작물 자동 출처 사용 오른쪽 마우스 버튼 금지 사용에다 해놔야 돼 이렇게. 아, 이거 아마 사용 안 한 데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요거 설정하셔야 돼요. 이거 사용하고 허락하지 않음? 여기 저작물 영리 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하고 똑같이 하면 되죠. 네네 저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사용, 마우스 오른쪽 사용, 네. 금지. 네. 자기 거는 블래킹이 됩니다. 자기 거는 블래킹이 되는데 내 거는 내가 쓴 거 복사해서 뭐 붙이고 이렇게 다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제 거를 이제 복사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사진은 찍어갈 수 있는데 글은 복사를 못합니다. 이거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찍어왔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인데 막 퍼져 이제 온라인에서는 정보 공유를.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얘기는 다 이제 예전에 다 해가지고 수아님은 딱 막아놨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안 돼 있으면 얘기를 해주죠.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저번에 얘기했는데 사진도 그죠? 제가 이걸 이래서 나 안 먹었는데 내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따가면 내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가져가서 딱 붙이면 나 이거 톳 김밥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이런 거죠. 복사도 막 떼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워터마크라고 해서 자기 거 이름 딱 붙여 놓는 거. 내 이름을 딱 파놓는 거죠. 여기 김밥 위에다 파놓던지 여기다 파놓으면 내 거라는 게 증빙이 되죠.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사진은 아닌데 뭐 좀 중요한 사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만들어낸 거라 창작물들. 그렇죠. 네, 뭐 내가 글을 썼다든가 내가 그림을 그렸다든가 뭐 내가 만든 것들은 내 건데 이게 보호막을 안 해놓거나 이러면 가져가죠. 그런 거가 물론 이제 이런 정보가 많은 거는 복사를 얼마든지 떠갈 수 있어요. 모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약간 이제 서로 공유하는 개념으로 허락해 주거든요. 근데 도용은 안 되거든요. 남의 거를 가져다가 내 것처럼 쓰는 거. 그러니까 내 것도 나도 기분 나쁘지만 또 나도 마찬가지로 딴 사람 거 가져올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 이렇게 바뀌면서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이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전체적으로 뭐 멘붕이잖아요. 사실 이게 갑자기 막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들쭉날쭉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알고 있을 때는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스카이님이 아들이 거제도 갔다 와서 이제 이걸 사준 거예요. 보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실컷 다 드시고 맞다 숙제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찍으시면 부랴부랴 찍으시고 아들아 뭐 이 많은 거를 이제 어떻게 다 먹으라고 사왔냐 이러면서 남았다 이러면서 이제 찍고 이제 올리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톱밥 좀 신기하긴 이거 톳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예, 톳입니다. 예. 씹히나요? 톡톡톡. 아, 예, 씹히고 식감이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억세거나 생각보다 그러진 않았어요. 예, 근데 그냥 저는 그냥 한번 그곳에 가서 그냥 한번 사 먹는 정도. 아이고 뭐 줄도 길고 뭐 두 번은 막 굳이 줄 두 번은- 서가면서 안 먹겠다. 예. 그런 생생한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생생한 왜냐면 예, 톳이 신기해가지고 예, 먹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놔주면 좋습니다. 일단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근데 이제 나는 올리진 않았는데 내가 지금 나는 이제 네. 뭐 이런 음식이나 이런 걸 잘 하진 않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 하나 아까 했다고 보여줬고 제가 또 이제 저희 남편이 집에서 이제 또 키워가지고 이렇게 베란다에 우리 집 베란다에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뜯었어요. 사실은 뜯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상추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갖고 이제 싸먹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일반 포스팅을 제가 지금 잘 올리진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다음 내가 이제 뜯어서 이렇게 상추로 싸먹고 있다. 이런 거. 이런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어떻게 돼요? 손에 올린 것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얼마큼인지도 보여주면 좋죠. 보여주고 새순이에요. 새순. 아주 연한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기 얹어가지고 싸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얼하게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에서 먹더라도 어떻게 돼요? 과정을 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작년에 생채식 하면서 그걸 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한 손 올리고 한 손 찍는 거는 아예 이제 자동으로 하거든요. 그거를 카메라 작동법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생기는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그 사진이. 근데 이제 자꾸 연습하다 보면 늡니다.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일반 뭐 먹거리나 이런 거 위주로 하지 않고 나중에 할 생각이거든요. 이게 이제 독서가 좀 자리 잡고 나면. 그래서 지금 많이 안 하는데 작년에 내가 생채식을 하면서 이쁘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저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사실 이게 이제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생쇼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쭉 글도 쓰고 찍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차에서도 몇 개를 찍었죠. 뭐 이렇게 들고 찍고 저렇게 들고 찍고 이제 제가 막 찍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먹고 있다. 생채식 지금 이동할 때도 내가 다른 거 안 먹고 생채식을 먹는다. 뭐 이런 거를 리얼하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는 이렇게 매 때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찍습니다. 돌려서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도 각도도 바꿔서 찍고 다양하게 찍는 거죠. 이렇게 찍고 돌려서 찍고 옆으로 찍고 이렇게 이제 각도를 찍는 거죠. 근데 그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보면은. 예. 그죠? 한번 씹어먹고 찍고. 정말 각양각색으로. 이것도요, 자기가 좀 맞아야 돼요. 전 좀 재밌더라고요, 지금 하니까. 그래서 한번 빼먹고 또 찍고 막. 이걸 한 이유는 사진을 좀 배우려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포스팅을 이때는 안 해본 때여가지고 사진 각도 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했어요, 이렇게 사진. 근데 되게 이제 이거 보고 되게 맛있게 보인다고 되게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색깔이 이뻐가지고. 이제 이런 거들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계속.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거를. 참외 껍질채 드셨네요. 생채식 할 참외 때는 껍질. 껍질째, 예. 아, 껍질채, 키위는요? 키위도요. 키위도. 와. 이제 그렇게 권해요. 이게 딸기도 이렇게. 그냥 야채니까 예. 예.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 집에서 산 과일들이 저기 뭐지 배생다라는 그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생채식만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아. 과일하고 연결해가지고 팔아요. 지금도 저는 그 집 걸 사 먹거든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냥 이쪽에서 신뢰를 해서 사는 그 값을 지불한다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막 찾아가지고 댓글 그렇죠. 아까처럼 댓글 보고 어. 맛이 있니 없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걸 다 이미 자기가 평가를 해서 세팅해 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저는 그 고생을 안 해도 되니까 지불료를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집에서 늘 사 먹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하고 이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임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먹은 것도 제가 올리고 뭐 이렇게 해요. 이거 접니다. 가발 네. 써가지고. 가발을 써.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죠? 이게 변화되는 과정들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뭐 그거를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되냐면 본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걸 하면서 뭐가 그렇죠. 부족한지 아닌지 알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맛집 포스팅을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하셔야 늡니다. 맛집 포스팅을 제가 그 포스팅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맛집 포스팅 그때 했다고 했잖아요. 아들 거 하고 저는 일반은 잘 찍지 않기 때문에 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저 집에서 먹은 것도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렇게 담배축국에 간단하게 이렇게 밥 먹는다고.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막 또 상추 싸먹는 까지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글을 위주로 쓰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 이제 그림 위주로 하면 그림이 많고 사진이 작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도 올려보고, 저렇게도 올려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스팅을 해봐야 늡니다. 이거를.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늘고요. 어쨌든 제가 그러죠. 어떤 카페든 맛집이든 해주려고 하면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이라는 거, 지역 항상 넣어줘야 되고요. 창원 가로수는 좀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거, 올카페, 올짜 카페라고 그 간판, 명,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뭐 파는지, 꽃차 판다. 이렇게 이제 이거 키워드거든요. 이게 키워드를 3-4개를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제목에 그 지역 뭐 파는지 어떤 곳인지가 나오는 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저기 맛집이나 뭐 어떤 유명한 장소를 해줄 때는. 그리고 나서 딱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딱 먼저 위치, 장소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창원시 의창구 여기 이제 주소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간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서 이제 이 집 괜찮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딱 찍고 딱 들어가자마자 올차라고 이 집 차 이름이 올차예요. 모두의 차, 올차.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제가 다 찍었으니까 이렇게 워터마크를 다 새겼습니다. 이렇게. 못 파가는 거예요. 제 워터마크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 와가지고 다 워터마크 다 찍어놨거든요, 제가. 못 가져. 워터마크 색깔 변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미리 캠퍼스라고. 그래서 만드셔야 돼요. 미리 캠퍼스에서 만드셔야 되는 거라서, 미리 캠퍼스를, 미리 거기서 캠퍼스. 색깔 네. 모양도 바꾸고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캠퍼스까지는 이번에는 안 해가지고, 그냥 미리 캠퍼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웨일에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 네이버에서 제공해 주는 거라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 미리 캠퍼스 치면 됩니다. 미리 캔버스, 캔버스. 미리 캔버스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미리 캔버스 엔터 딱 치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럼 이거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딱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네이버 다 있으시니까 여기 바로 시작하기 누르면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이렇게 미리 캠퍼스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 텍스트 글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가져다가 해도 되고 뭐 내가 아예 순수하게 만들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쁘게 만들고 싶다 이러면 이제 이런 거 하나 가져오면 여기 딱 찍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 스카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뭐 여행 달콤 뭐 이런 거 이제 내가 이제 나만의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툴이 있으니까 이 툴에서 가져와서 수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거를 사이즈를 좀 작게 조절하셔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사이즈를 좀 작게 조절하면 되거든요. 뭐 300, 200 이렇게 이제 하여튼 정해보고 저장하셔가지고 여기 다운로드 있거든요. 저장하셔가지고 이제 불러오기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아니 블로그에서 불러오기 하셔가지고 이제 또 박아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때 그림 수정하는 데 있었잖아요. 그림 수정하는 데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죠. 뭐 물어보시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상에 이게 뭐 애들 거 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 안 했네요. 워터마크를 수정해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지금 워터마크를 안 해놨죠. 근데 여기 이제 브레인 네. 독서 토론이라고 있으니까 제가 뭐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에디터가 나와요.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 편집기 클릭을 2번 하거나 그 방망이처럼 생긴 걸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죠. 그럼 여기 보면 C라고 서명이 있어요. 서명. 그럼 여기에 이제 아마 처음에 등록을 안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안 뜨고 이렇게 추가 버튼이 떠요. 네, 워터마크를 추가하겠냐고. 그럼 이제 설정하셔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할 것 같으면 이제 교체 다른 걸로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만드실 수 있어요. 아까 저는 왜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바꿨거든요. 이렇게.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남편이 만들어준 건데 이제 이렇게 이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이런 워터마크를 이제 다 내가 사진이고 하는 거는 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는 또 하나도 안 했네요. 그럼 내가 이제 워터마크를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제 얼굴을 파가진 않겠지만 뭐 이제 이게 워터마크를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이제 넣으면 이제 쟤를 피해서 파가야 되니까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제 거라는 거 제가 왔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워터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만 내 거니까 내가 와서 찍은 거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못 가져가죠. 사진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다 해주려면 모든 사진을 다 붙이면 모든 사진 다 자동으로 가서 붙습니다. 이렇게. 마침 이게 없었네요. 사진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도서관에 이제 가가지고 그때 이제 했던 건데 제가 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완료해 볼게요. 완료하면 이제 이렇게 다 붙어 있다고 이게 뜨죠. 이게 지금 저장하면서 자동으로 뜨고 붙으면서
이게 다 이제 자동으로 위치가. 이제 내가 위치를 바꾸려면 하나하나씩 가가지고 위치 바꿔주면 되는데, 그냥 모든 선택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 붙습니다. 이렇게. 그냥 끝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사진, 내가 찍은 사진. 그러니까 여행 사진 같은 게 특별히 더 해야 되죠. 내가 가서 찍은 거니까. 그런 것들. 나에 관련된 것들은 다 이렇게 워터마크를 붙여주면 좋고, 글은 못 퍼가게 아까 그지 막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자기 거를 자기가 지켜야 되는 세상이라 이제 안 그러면 뭐 그렇지 않고도 퍼가려면 다 퍼가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니꺼 내꺼가 사실 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공유하는 세상이라 이제 뭐 안 보여주고 안 하고가 아니고 오픈 다 해야 됩니다. 오픈 다 하고 이제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에러가 났어요. 일단 발행이 그럼 워터마크 넣는 거는 일괄적으로 다 넣는 거고, 네 그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면은 낯장 네, 하나하나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그 위치를 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가 그 원하는 일괄로 넣는 거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일괄은 그냥 그 전체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전 보면 이게 다 오른쪽 상단에 하단에 지금 박혔죠. 여기 보면 하단. 네네네. 이건 일괄로 한 거잖아요. 이게 보면 다 위치가 똑같죠. 이렇게 보면 그럼 이게 사진을 이렇게 사진에 미리 워터마크를 넣고 나서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는 건 거가 아니고, 저기 사진에 먼저 워터마크를 넣어놓고 블로그에 불러와서 다 올리는 거죠. 워터마크는 한 번 넣으면 자동으로 계속 들어 있어요. 워터마크는 한 그냥 번 제 말은 응. 블로그에서 넣는 게 아니고 사진에서 별도로 넣어놓고 나서 불러오는 거죠. 아니요. 사진에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블로그 기능이에요. 아, 블로그에서 네. 모든 사진에 네. 한꺼번에 워터마크를 넣는 거예요? 네. 블로그 아, 기능이지 사진하고 별개예요. 아, 네, 네. 지금 블로그 기능 이거는 블로그 편집 기능입니다. 이거는 블로그 편집 기능이라서 그렇구나.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네네. 이제 어떤 내가 장소를 가면 어쨌든 그 집이 마음에 든다. 이제 이 주인이 시켜서 한 게 아니죠.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구석구석을 다 찍는 거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사장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너무 이뻐가지고 다 찍은 거죠. 제가 구석구석을 다 찍어서 이렇게 너무 이쁘죠. 근데 이게 다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카페나 어떤 센터를 그러니까 타인이 봤을 때도 이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런 이렇게 이제 나 이거 블로그 올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집이 좀 그렇더라고요. 가니까 찍어서 올리고 싶더라고요. 이쁘게 돼 있어가지고 조명도 은은하고 되게 이렇게 장식을 많이 해놨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찍어도 보세요. 찍어도 끝이 없죠. 그래서 메뉴도 다 찍어놓고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이게 되게 이쁘죠. 차 색깔도. 네, 이게 이름이 미세먼지에는 목련이라는 차입니다. 제목이 네 특이하고 되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끝나고 가로수 길이 자체가 이쁘거든요. 원래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이 다양한 집들이 많은 이렇게 이쁜 골목이에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이뻐서 다 찍었어요. 또 이렇게 메인 끝에 오면 이렇게 또 이제 꽃집이 있는 데여서 또 찍었죠. 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집을 이렇게 뭐 제대로 찍어야겠다라면 구석구석 찍어서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맞죠? 그럼 이걸 보고 찾아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 뭐 누구랑 왔는지 얼굴도 보여주고 이런 거 필요 없지만 이거에 대한 정보는 풍성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맛집이나 어떤 곳을 탐방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네. 궁금한 거 없습니까? 맛집은요. 일단 자꾸 하시다 보면 늡니다. 그리고 내가 한 거를 이렇게 찾아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내가 그 창원 가로수길 올차잖아요. 이렇게 검색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많이 나오죠. 딴 사람들이 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메뉴에 이 집은 아예 다르다 그죠? 이 집은 아예 아니고 이렇게 18년 9월 23일 나왔네요. 이분은. 그런데도 이 사람 블로그가 이렇게 앞에 뜬다는 거는 블로그가 상당히
좋은 블로그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떠 있겠죠? 이보세요. 이때도 이게 지금 18년도인데 18년도도 이랬네요. 보니까 전 작년에 갔거든요. 그죠? 이뻤죠? 이렇게 좀 다르네. 그죠? 위에도 찍었고 네, 이렇게 지금 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문하고 딴 사람도 간 거를 방문했더니 다르네요.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 그죠? 네, 변화가 있었네요. EGV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하고 이 사람들하고 내 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18년도죠. 근데 이 사람들이 18년도인데 먼저 올라와 있죠. 이렇게 블로그가 뭔데 이렇게 올라와 있지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 블로그가 뭔가 잘 돼 있는 블로그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수가 높다라고 합니다. 블로그 지수가. 이 사람은 뭐죠? 뭔가 광고를 때리면 잘 올라오는 블로그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성이. 그러니까 네이버는 블로그를 정보성 있는 거를 제대로 성실하게 잘 줬다 싶으면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많이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 것도 요 어딘가 있겠죠.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 수가 없네요. 제 거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올리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맛집을 많이 다른 사람들 올리는데 내 것도 올리면 같이 따라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블로그 지수가 좀 올라가긴 합니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 것도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 거는 뭐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네요. 이렇게 해서 맛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궁금한 거 이제 여쭤보세요. 이렇게 맛집은 내가 직접 가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찍어 보셔야 감을 잡으세요. 맛집은. 그래서 이제 맛집에 대한 거를 나는 이제 마산에 갔을 때 맛집으로 원래는 그 초밥집을 예약을 하려고 그 맛집 안 그래도 포스팅 때문에 이제 그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가지고 그 예약이 다 되는 바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횟집을 갔는데 맛이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포스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먹어보시고 맛있거나 괜찮다 싶으면 포스팅을 한번 올려보는 거죠. 네, 그거에다가. 그러면 카테고리를 어떻게 빼야 될까요? 카테고리를 빼셔야 되잖아요. 카테고리를. 맛집이니까. 그럼 이제 수아님 같은 경우는 생활에다가 이렇게 맛집을 넣어놨죠. 내 생활에다가 맛집을 넣어놨죠. 근데 우리 여행에도 넣으셨죠. 근데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톳김밥은 일상에 넣으면 좋겠죠. 네, 네. 이제 먹는 거나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일반 생활인 거는 일상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계속 아마 여행에 글을 올리시니까 여행에 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위성님은. 네. 이거를 옮기세요. 일상으로. 바꾸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썼던 거랑 그 카테고리랑 맞아야 되겠죠.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발행을 하기 전에 그 카테고리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거기다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것만 구분하시면 이제 뭐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맛집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카테고리에 맞는 포스팅이에요. 자, 카테고리에 맞는 포스팅이 뭐였죠? 카테고리에 맞는 포스팅.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 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막 쓰고 싶은 걸 쓰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막 독서를 하고 있는 바람에 다른 걸 아예 이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도서관을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정리하면서 올리려고. 도서관을 최근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하는 도서관은 뭘까라고 이제 내가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다양한 책들, 다양한 이제 그런 책, 시, 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그런 위주로 올리는 거예요. 칼럼도 아니고 약간 이제 홍보 소개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인문학도 올렸고 시도 올렸고 이제 어저께인가 이거 올린 거는 이제 우리 집에 도서관 꾸미기 애들 이런 걸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글이 위주라서 글이 더 많습니다. 이제 그림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포스팅하고 그 카테고리하고 맞아야 됩니다. 내가 해놓은 이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거하고 이거하고. 근데 여기 디지털 도서관의 카테고리인데 뭐 음식이 들어있다든지 이러면 안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섞여서 넣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테고리 뭐 내 거 쭉 와갖고 힐링 음악 있네? 이게 뭐지라고 들으면 있지. 힐링 음악만 들어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 별에 맞게끔
주제에 맞게끔 소재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되어 있으면 막 자리 배치를 하셔야 돼요. 갖다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저는 힐링 음악이 8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힐링 음악은 음악이 2개인데 제 거의 힐링 음악은 그냥 들으면 그냥 소리입니다. 그냥 이제 힐링되는 그냥.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집이나 센터 같은 데서 틀어놓고 있으면 돼요. 그냥 이 소리를 틀어놓고 있으면 그냥 잔잔한 이런 이제 영상이 보여지면서 30분짜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로테이션해서 들을 수 있어요. 백색 소음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잡다하게 들리는 소리들 있잖아요. 이런 소리가 더 집중력을 강화시킨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힐링 음악을 만들어 왔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남편이 만듭니다. 꾸니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힐링 음악이고요. 이 힐링 음악 말고 저한테 또 무슨 음악이냐면 브레인 치유 뇌파 명상 음악이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파 명상 음악은 이제 뇌파 음악입니다. 뇌파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힐링 음악에 뇌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소리 같은 경우는 이 비소리에 이제 제가 이제 풀어놨죠 쭉. 힐링 음악은 별로 이제 얘기를 많이 안 풀어놨어요. 근데 이거 뇌파라서 이제 넣어놨어요. 관계 형성이 좋고 자존감이 저조할 때,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불안감이나 안정적이지 않을 때 들으면 좋습니다라고 했죠. 힐링 음악은 편안한 자연 소리를 배경으로 해서 브레인을 활성화시키는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힐링 음악하고 힐링 뇌파 음악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힐링 음악하고 뇌파 음악은 다릅니다라고 제가 이제 구분을 해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효과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걸 들으면 차이가 자연 음악인데 이걸 이제 이게 이제 헤드셋으로 들으면 뇌파가 들어있어요. 요 안에 그 알파파라는 뇌파를 넣어놨거든요. 이게 이제 예, 뭔가 다르네요. 알파파를 좀 더 넣어놨어요. 뭔가 이렇게 기계음이 들어갔네요. 우 하고 이거는. 떨리는 소리 나죠? 예, 우, 예. 예. 그 알파파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를 들어서 뭔가 안정을 더 빨리 찾고 싶다 하면 이렇게 알파파 음악을 이제 뇌파가 들어있는 음악을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음악만 듣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여기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애들을 치유하기도 하거든요. 이 이제 뇌파 음악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해놨고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지금 하지 않은 건 브레인 치유 쪽인데 이게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전체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하려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건 이제 바빠서 잘 안 하고 독서 활동은 지금 예전에 했던 거 위주로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건 지금 안 하고 올리고 있죠. 이게 카테고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내용도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만약에 자기가 했던 거라 그러면 카테고리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많지 않으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한두 군데 다 모아놓은 거예요. 다 모아놓고 자꾸 개수가 많아지고 내가 활동 영역이 넓으면 이제 좀 나누는 거죠. 근데 글이 1개, 2개밖에 없는데 나눠놓으면 그죠? 카테고리만 많아지고 그걸 다 채우려고 그러면 복잡하겠죠.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독서만 지금 300개가 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류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는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작은 거는 모아야 돼요. 모은 다음에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구분을 해놨어요. 이제 이쪽은 브레인 쪽이고 이건 디지털 독서 쪽이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 아까 그 페이지에 네. 그 화면에 네. 동그라미 이렇게 돼가지고 제목 만들어서 달아놓은 화면이 있었잖아요. 아니, 아까 그 화면에. 치유하게 뭐 말할까요? 만약에 이런 걸 한다. 아닌가? 이거 아까 이거 무슨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해갖고 그 안에 글자 쓰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잠깐만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독서 활동에. 이거. 브레인 독서법. 따로 만든 거예요. 이걸 썸네일이라고 하면 썸네일 카드라고 하는데요. 블로그 썸네일 카드. 네,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남편이 또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하나 이렇게 각고를 짜놓고 아까 그런 데서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알려줬던 미리 캠퍼스에서. 네, 다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글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블로그 가면 다 썸네일을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가면 글자 계속 바뀌고 뒤에 그림 바뀌어갖고 계속 이걸로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기 성향하고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걸 이제 계속 해놓으면 뭐예요? 보기가 좀 간지런하게 좋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뭐 이건 초등진로, 이건 고등진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저는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게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림 나오고 그냥 이제 원래 자연스러운 게 좋지. 이제 만약에 근데 글밖에 없다라든지 뭐 그림이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썸네일을 만들면 좋죠. 우리가 유튜브도 썸네일을 만들잖아요. 그 이제 대표되는 그림이에요. 대표되는 그림.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딱 표시를 내주면 좋죠. 이제 저는 글 위주고 그림도 자연을 위주로 하는 거라 별로 안 하는데 좀 특이하고 이상하다 이러면 저 남편이 다 한 거예요. 지금 그건 이제 남편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옆에 꾸며놓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남편이 한 거고.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글 채우는 걸 제가 다 하거든요. 뭐 그림, 글 이런 거는 제가 다 채우는데 뭔가 모양이 특이하다 이런 것들은 다 남편이 이제 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개 합쳐놓은 거라서 저희 남편이 이제 이제 컴퓨터 전문가예요. 컴퓨터 전문가여가지고 다 뜯어 고칩니다. 이렇게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멀쩡한 거를 다 뜯어 고칩니다.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건 아작을 냈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멀쩡한 걸 아작을 냈다고. 근데 본인은 뭔가가 하나 이렇게 아니면은 다 뜯어야 되는 거죠. 어디서 원인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예 다 분리를 싹 다 합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결국 원인을 찾아서 아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다 만들어 다시 다 원상복귀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됨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냥 안 되면 버리든지 다르게 하면 되는데 다시 다 그 정성을 들여 다 빼가지고 다시 정성을 들여 원인 아 이거 안 되네 다시 다 이렇게 그걸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어요. 그거를 저 보고 있으면 천불이 나면서 사실은 그때 블로그 올리니까 제가 용서해 주는 거죠. 이게 그거를 예전에는 그냥 했는데 요즘 막 찍어가면서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한다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음악을 만들고요. 이렇게 이 남편이 만든 이제 막 제가 뭘 하라고 말을 안 하시니까 자기 혼자서 막 있잖아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런 걸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 별거 다 만듭니다. 예.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이분은 음악을 가지고 뭘 이렇게 음악의 효과성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약간 이제 좀 다른데 제가 뭐 소리 내파도 자연 내파도 이런 내파를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는 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더 이제 막 더 멋지게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좋은데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돋보이긴 해서 좋긴 한데 제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가끔 가다가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저를 보고 오해를 하죠. 막 이런 걸 만들어내면 저하고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이쁘게 해놨다 막 이래요. 그럼 이제 뭐가 이쁜지 막 와서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제 저는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고 저는 이런 거 관심 있는 거죠. 글 쓰고 책 보고 이런 거 관심 있고 남편은 이제 여기다가 막 꾸미고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이게 이제 남편이 다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이런 것들도 다 남편이 다 한 건데 유튜브도 남편이 편집 다 해준 거거든요. 이 다 남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남편이 이렇게 포장을 잘해주니까 제가 다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 초등생, 중등생 이제 이 아이들 만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미래로 갈 때는 이 아이들 자체가 다 돼야 돼요.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나눠서 하잖아요. 얘네들은 학습 능력이 좋아가지고 다 하는 거죠. 뭐 블로그, 유튜브, SNS를 다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 만질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뭔가 이제 알려줘야 될 때 둘이서 서로 이제 교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나는 이거 가르쳐 주고 이 사람 이거 가르쳐 주고를 하려고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든 거라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자, 궁금한 거 뭐 개인적인 거 물어보세요. 아까 네. 썸네일을 많이 활용해도 좋은 건가요? 블로그 할 때?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돋보이기엔 좋죠. 처음에. 돋보이게 할 때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사를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할 줄은 모르고 이게 이제 하긴 해야 되겠고 해서 뭘 했냐면 메일 필사를 여기
브레인 메이플사를 이렇게 50개를 했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일차 했는데 중간에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제가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이게 이제 잘 만들어주다가 안 만들어주는 거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럼 이제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맘대로 만든 거죠. 가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바뀌었죠. 이렇게. 아,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제 맘대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제 맘대로 테두리가 만든 거예요. 없네요. 없죠. 이게 그리고 이제 썸네일도 없고. 네네 뭔가가 어, 다른 거죠. 그래서 딱 내가 끝이 나네요. 이제 싸워서 물어볼 수도 9일째부터. 없고 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9일째부터. 그냥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냐 그러대. 내 맘대로 했다 이러니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이미 해버린 거를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냥 제가 나중에 또 귀찮아가지고 제 맘대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냥. 아 이것도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귀찮으니까 하기 싫어서 요즘 아예 안 하는 거죠. 이걸 뭐하러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따로 만들어서 왜냐면 바뀔 때마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리고 이제 블로그 지수에서는 같은 썸네일 이게 안 좋아요. 저처럼 이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13세 완성되는 유대인 자녀 교회가 똑같잖아요. 이것만 네. 바뀌잖아요. 41일째, 네. 40일째. 근데 뭐 안 이쁘잖아요. 똑같은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2000년 3월, 작년 3월이잖아요. 몰랐잖아요. 블로그 지수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냥 똑같이 하는 게 더 좋은 건 줄 알았죠. 똑같은 거에 자세히 보면 이거만 바뀌니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하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썸네일은 사실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글자가 달라지면 다 다른 그림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그림도 바뀌어야 돼. 그림도 바뀌어야 되고 글자도 바뀌어야 되고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글자만 바뀐다고 그게 다른 걸로 쳐주진 않네요. 그치 그러면. 그림이 바뀌어야죠. 음, 그림이 같으면 안 돼요. 이게 그림 바뀌었잖아요. 그림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 어차피 메이플사 같잖아요. 또 이것도 같고. 그러니까 바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바람이 불었어요. 썸네일 바람이. 그러니까 유튜브에 썸네일을 올리면서 작년에 이 바람이 불었거든요. 유튜브도 썸네일 바람이 불었어요. 이게 깔끔하고 딱 들어가면 이렇게 딱 정돈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바꿔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해보고 싶을 때는 해보시면 괜찮은데 비춥니다. 저는 일단. 이게 왜냐면 보세요. 처음부터 그림 바꿔줘야 되고 그죠? 다시는 이 색깔도 다 바꿔줘야 되고 글자체도 바꾸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일이더라고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뭐 그 필사니까 그림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림을 넣긴 했는데 그냥 그림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여기 자체에서 글씨를 넣어주는 게 더 나아요. 굳이 썸네일을 따로 만들지 않고 썸네일은 이렇게 썸네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썸네일 이거를. 요즘에는 뭐 멸치인가? 네. 그거는 썸네일 쉽게 만들 수 있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자기 취향에 맞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취향이 맞으시면.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 자연스러운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뭘 만들어내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제 취향대로 만드는 게 저는 속이 편해서 그렇게 했는데 뭔가 깔끔하고 뭔가 돋보여주고 할 때는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도 메일 필사를 할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유튜브도 만들고 블로그도 하고 막 이제 다양하게 해봤던 거거든요.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길이 생기는데 지금 저는 메일 필사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독서처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메일 필사, 이것도 메일 필사거든요. 근데 이게 리뷰랑 별 차이가 없이 하잖아요. 이게 리뷰랑 필사가 표가 안 납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저만의 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안에 들어있는 건 전부 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칸에 들어있는 것들. 그냥 제가 쓴 거 없고 이거 칸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런 거 딱 책에 있는 거 필사거든요. 거의.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 글밥이 늘고 그 자기의 그 글을 쓰시는 솜씨가 늘어요. 책에 있는 거를 가져와 갖고 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저만의 노하우를 지금 쌓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도 좀 쉽게 지금 도와주려고 공부하는 거죠, 공부. 그리고 이제 저도 책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거 한 거거든요. 전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이 작업을 해요. 지금 패턴을 이제 몇 시간씩 걸립니다. 지금은 빠르면 2시간, 3시간, 많이 걸리면 4시간까지 걸리더라고요. 좀 어려운 건 오늘 3시간 반쯤 걸리는 것 같아요. 보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괜찮은 책인 거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다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조금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좀 진하게 하는 편이죠. 어쨌든 하루에 한 2-3시간, 3-4시간씩을 계속 꾸준하게 보니까 책을. 이제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서 하고 있고 자기 블로그에 자기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지금
불행 독서법이란 책을 쓴 사람인데 여기에 만약에 맛집이 많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많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글을 처음에 많이 쓸까 하다가 독서법에 대한 거는 독서는 책이니까 책을 많이 해서 그 안에서 풀어야겠다 이 생각을 바꿔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책도 많이 풍성하게 보여주고 그 책의 내용을 저도 그런 생각이다라고 해서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끔 계속 하다 보면 전문성이 좀 돼가죠.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계속 하다 보면 맨 마지막 글은 뭐냐면 책을 내고 싶어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브랜딩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브랜딩을 생으로 하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뭐 이제 만들어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막 안 꺼내던 사람이 뭔가를 꺼내가지고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자꾸 올려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올리는 것도 꺼내는 거거든요. 어쨌든 가져있던 거를 뭐 그 사진을 올리든 내가 여행을 가서 올리든 계속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 또 글을 적잖아요. 뭐 내가 어디 다녀왔다, 내가 뭐 했다. 자꾸 그 글쓰기가 축적이 되면 글이 모이죠. 내가 했던 말들이 모이죠. 그럼 그걸 모아다가 글법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완전 새으로 책을 만들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노하우를 쌓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를. 애들도 지금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뭔가를 자기한테 맞는 거를 잡고 오랫동안 계속 축적을 하시면 노하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책이 아니고 글로 쓴자 그러면 수필집, 시집 많이 보시면서 쓰시면 돼요. 거기에 맞는 자기한테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글이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걸 하시면 됩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책 좋아하시면 제 블로그 와서 책 보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 지금 뭐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하는 책은 이제 지금 붙였어요. 자기계발책 하나. 이번에 에세이 하나 넣었어요. 언어라서 에세이로. 예, 본 겁니다. 그죠, 그죠. 몇 년 전에 나온 맞아. 책이에요. 다 유명해서 제가 예,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 이것도 몇 년 됐는데 부모 교육 넣었고요. 엄마 수업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책을 계속 해도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 맞습니다. 올려요. 네. 예. 자녀 교육 책이라서 이 최근의 책이에요. 올렸고 이제 뇌과학책 제가 이제 뇌과학 하니까 뇌과학책 하나씩 넣거든요. 하나 넣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어려운 거 하나 넣었어요. 일단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쪽이에요. 경영 경제인데 마케팅 쪽이어서 이제 이 책이 이런 거예요. 핑크 펭귄 들어보셨어요? 핑크 펭귄? 펭귄이 까만 펭귄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무리 중에 어떤 펭귄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펭귄들 무리를 보면. 근데 얘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탁 눈에 띄죠?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블로그를 하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탁 눈에 띄게. 그죠? 다 똑같은 하얗고 그 까만 펭귄만 있으면 누가 누군지 뭐 중요도나 뭐 아무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인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핑크 펭귄이 되면 주목도 받고 묻히면 죽는다 이러면서 이게 핑크니까 그죠? 다른 거 절대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게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책도 샀는데 이제 이거는 밀리의 서재에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서 제가 올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일주일은 이렇게 하고서 저는 나름 이제 그냥 어떤 잡념도 생기지 않고요. 이게 독서를 하는데 꾸준하게 한 서너 시간 푹 빠지면요. 이거를 하루를 살아요. 이렇게. 그냥 다른 일이 힘든 일이 있어도 이 힘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힐링도 약간 들어있고 치유도 들어있어요. 이 독서하는 거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하는데 다들 치유하는 방법이 각자 다르니까 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여행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르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로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나온다는 거죠. 자기만의 그 색깔이. 그럴 때 책으로도 내고 연결하시면 브랜딩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저는 나이하고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본 글인데 90세 때 시작하신 글쓰기 하신 작가가 있어요. 할아버지신데 그분은 이제 뭐 그림도 80대 시작하신 분도 있고 있죠. 계속 하는 거죠. 이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365일이란 축적된 일이 생기고요. 2년이면 1시간씩이면 700시간이고요. 2시간씩이면 1000시간이 넘어요. 이런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속 하면 나도 모르는 무의식에 그 힘이 내재돼 있다고 해요. 내재된 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저보고 지금 요즘 많이 물어봐요. 작가님 진짜 매일 읽고 이거 쓰십니까?
아니 읽지 않고 바로 쓰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읽고 쓰는 게 아니고 그 읽으면서 바로 쓰거든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축적하는 거죠. 계속 하루 할 때 너무 힘들었고 이틀 할 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는갑다 이렇게 해요. 뭐 해야 되니까 이제 약속을 해놓고 100일이 다 돼가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12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했더니 저희 백백하는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들. 근데 제가 이걸 올려주면 제가 보러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제가 하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모범이 되잖아요. 어쨌든 걔네들 앞에서. 걔네들 자동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걔 보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통화를 하면서 걔가 다 끝나가요. 10일 남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는 계속 한대요. 연달아서. 그래서 내가 했죠. 난 안 쉬고 바로 할 거다.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 안 쉬고 바로 할 수 있어. 이러니까는 조금 쉬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쉴 거야 하니까 일주일 쉬고 싶대요. 그래서 일주일만 딱 쉬고 너는 일주일 쉬고 해. 나는 바로 할 거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죽을 것 같은 게 뭐냐면 걔네들은 사실 조금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전문 서적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비슷해지니까 해집니다. 책을 보면서 하는 거라서. 이게 축적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늘어요. 자기도 모르게 글솜씨가 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냥 자기가 하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안 나오는 애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하면서. 독서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서가 대부분 의무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독서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바꾸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마케팅도 들어있고 기획하는 것도 들어있고 글쓰기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글쓰기에 대한 것도 들어있고 저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를 위해서 하는 거라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네 디지털 지금 제가 센터가 2개였는데 하나로 합치면서 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 그게 그래서 부피도 줄이고 일도 되게 많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쪽으로도 온라인 쪽으로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없앨 거거든요. 이제 오프라인 하던 걸 없애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디지털 하나만 들고 이렇게 이제 하는 생활을 꿈꾸고 있어요. 당장은 아닌데 보통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해요. 이걸 게 구축하는 거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향해서 여러분들도 하시면 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미수님 같은 경우 여행을 하시니까 여행을 그 전에 찍어놨던 것도 다 올리시고요. 그 과거에 며칠째 갔다 이러면서 다 올리시면 되고요. 효소님도 요거 했던 것도 다 올리세요. 그런 과거의 데이터들을 일단 계속 축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계속 하셔가지고 데이터가 많으셔야 돼요. 데이터가 많으면 방향도 훨씬 잘 나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방향이 어려운데 데이터가 있으면 방향이 잘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러면 지금 작가님 그 블로그는 네. 그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카테고리가 위에 뽑혀져 있는 거네. 네, 맞습니다. 제 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남편이 그렇게 만든 거고 이게 이제 홈페이지형이라 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네네. 이것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만든 거죠. 이거를 제작을 한 거예요. 이 홈페이지가 되게끔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메시지를 주죠. 이제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기획을 했고 마케팅을 해서 여기 들어오면 일상 얘기도 있고 책 리뷰도 하고 있고 독서 토론도 하고 있고 힐링 음악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놨고 책도 이렇게 썼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독서에 관련된 뭔가를 하는 사람이다라고가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상업 블로그를 하거나 어떤 목적이 있는 블로그를 하시는 분은 이렇게 뭔가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많이 하시죠. 이거 뭐 건축을 하시거나 뭐 부동산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왜 블로그 보면 홈페이지용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뭐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하시면서 블로그가 다른 게 또 밑에 보면은 카톡 옆에 블로그가 또 있잖아요. 카톡. 아이콘이. 옆에 뭐 만든 거 이거요? 네. 이건 저도 잘 모르는데 남편이 만들어놔가지고. 아니 만- 그러면은 네. 블로그가 여러 개를 지금 조합을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 안에서 아니에요. 이 안에서 지금 다 한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안 이 해요. 안에서 다 이 카테고리별로 다 들어갈 수 있고. 네네. 그럼 여기 맨 위에 그 메인 화면에서 응. 카톡창 옆에 보면은 블로그 아이콘이 응. 다시 있거든요.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블로그 아이콘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카페 들어오고요. 카페 누르면 카페 들어오고요. 노션이면 노션 들어가고요. 제 거 노션 폴리오 들어오고요. 다 연동해놨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블로그는. 이거는 다 다른 건 거죠.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제 거 이렇게. 다 연결해놔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 채널로 하면 채널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다 연결돼 놔서 하시면 그 연결된 대로 갑니다. 인스타는 인스타로 들어가고 이렇게 제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렇게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인플루언서 돼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다 이것도 살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살아 있고 요 위에도 다 살아 있죠. 그러니까 누르면 다 제 거는 링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건 이제 기술적인 거라 제가 이제 이런 기술을 먹고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잘 모르고 이제 남편은 기술적인 사람이라서 이제 어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블로그 하면 블로그를 막 자기가 막 공부를 해가지고 블로그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봅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글을 쓰고 이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블로그를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막 기능을 다 해보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약간 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몇 개 블로그를 해서 돌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를 계속 팝니다. 땅굴을 그냥 계속 파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죠. 저희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사실 오프라인만 계속 하다가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블로그가 그거 뭐라죠? 같은 글을 예를 들어서 미숙님이 아까 제주도 가가지고 올렸던 사진을 제가 또 한 번 더 글도 쓰고 갖다 뺏겼었다 이러면 찍히거든요. 그거를 그 뭐라고 하냐면 블락이라고 블락.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광고하려고 몇 명이서 연동해가지고 광고성 글을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그 센터 할 때 그 센터장이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지 완전 문외한인 거죠. 블로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래서 같은 글을 조금만 이름만 바꿔가지고 쓴 거예요. 이제 뭐 좀 바꾼다고 바꿨는데 네이버는 바로 알아보는 거죠. 왜냐면 A라는 이렇게 한 대여섯 사람이 비슷한 그림 같은데 조금만 바꾼 거죠. 이렇게 단체를 확 다 내린 거죠. 이게 블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해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드러나지가 수면 위로 뜨지가 않으니까 검색이 안 돼. 검색이. 근데 정확한 검색명을 치면 나와도 그냥 검색이 안 되게끔 돼서 난 왜 그럴까라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똑같이 만들면 그러니까 이제 이건 AI가 관리를 하거든요. 블로그라는 거는. 근데 이제 그 AI가 네이버가 자꾸 이제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케팅하고 블로그를.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순수하게 뭔가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피해가 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금 구분하려고 이제 자꾸 로직을 바꿔요. 안에 이제 검색해서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하면 잘 뜨더라 하는 거를 또 바꾸는 거죠. 방법을.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하던 대로 하니까 확 장애 뜰 수도 있고요. 알던 사람은 바꾸니까 정신없어서 다시 공부해야 되고 막 약간 블로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죠. 따라가지 말고 난 내만의 길을 가자. 뭐 이렇게 그러면은 뜰 때 되면 뜨고 안 될 때면 안 뜨는 거죠. 이렇게. 근데 계속 성실하고 열심히 내 정보를 알리고 나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인플루언서가 빨리 됐거든요. 사실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인플루언서가 된 거는 이례적으로 빠른 거죠. 제가 굉장히 이제 이것만 강화를 시켜놓으니까 인플루언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것을 갖고 가면 어디 가서 인정받습니다. 어찌됐든 뭐 블로그를 하든 마케팅을 하든 뭐 다른 데서 하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보여지는 홈페이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보기엔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못지않게 내용들도 되게 잘 좋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여기 뭐 삐꺼번쩍 하는데 제가 그런 건 없고 매일 뭐 이상한 것들만 올려놓으면 저희 남편 막 이런 거 막 이제 프린트 막 이런 거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도 많이 올리진 않고 막 그러니까 전혀 독서하고 상관없는 것들만 많이 올리면 블로그가 안 맞잖아요. 이게 뭔가가. 근데 제 거는 이제 제가 아직 정리를 안 했는데 제가 브레인 관련 책도 한 2, 30권 되더라고요. 리뷰한 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내보이고 부모 교육한 것도 이렇게 이제 리스트 해가지고 올리려고 하거든요. 노션에는 그런 걸 만들어 나가지고 제가 지금 다 있어요. 이게 노션에는 정리를 제가 다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뭐 노션에 제 거를 오면 소재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에서 한 거를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애들하고 이런 걸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뇌과학책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나눠서 할 건데 이게 이제 블로그만 이렇게 열심히 해도 결국 이 노션에서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요. 이렇게. 그럼 뇌과학 책만 이렇게 쫙 볼 수 있고 이제 자기계발책만 이렇게 볼 수 있고 인문, 부모 교육 자녀, 글쓰기 독서 이런 책들이 이렇게 내가 뭐 했는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블로그에 있는 데이터만 잘 성실하게 하셔도 결국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게 독서 브랜딩이에요. 독서를 해서 그 사람을 나타내주게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하고 이거 하잖아요. 초등부터 이게 쭉 올라가서 어느 정도 진로가 결정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진로 가이드가 되니까 자기를 디자인할 수 있죠. 자기 거에 대해서.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죠. 결국 목표는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만드냐가 관건입니다.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가는 거라 하시면 됩니다. 책을 하세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일단 뭐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블로그만 또 하는 것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책도 보시고 다른 블로그도 찾아가 보시고 이제 자꾸 이제 안목을 키우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지도 보셨다가 내가 자료가 있으면 이제 실행해 보셔야 돼요. 계속 이제 미정만 하고 있으면 안 돼서 이번에 지금 오늘 11차까지 했거든요. 11차까지 하셨으니까 미숙님 이제 올리시잖아, 그죠? 네. 예, 효선님하고 두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하신다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가다 이렇게 들으시면 이번에 진구청에서 하는 이 블로그가 그런 블로그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초보자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들었을 때 자기 손으로 블로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제가 잡았거든요. 커리큘럼을. 그래서 이제 한 땀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켜보는 사람이 지겨워가지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끝물이라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하면 이제 끝나요. 다음 주는 이제 안 했던 뭐 이렇게 이제 인원이 작으면 안 했던 기능들도 좀 알려드리고 좀 이쁘게 하는 거 이런 것 좀 알려주면 되겠죠? 네. 자, 궁금한 거 다 모르셨어요? 네. 향미님 그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너무 부끄럽네요. 왜요? 아니 자꾸 노출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노출이 되셔야 그걸 자꾸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제하세요, 숙제. 감사합니다. 네, 네, 숙제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